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저의 책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정민님은 방송,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 하는데 거기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죠. 그래도 또 들으십시오. 네. 네, 머니 패턴이라는 책은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심리 시스템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인이는 두 분이세요. 이 두 분이 부부이신데요. 이 두 저자분께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 박사이자 머니 패턴 코칭 센터의 공동 대표래요. 근데 이분이 20년 넘게 강연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돈 때문에 불안과 좌절, 자기 비하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패턴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책으로 쓰신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는 웃음 치료 같은 강의를 하셨대요, 두 저자분께서. 네, 그래서 이제 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돈을 대하는 것에 대한 책은 많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패턴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민님께서는 밥 먹을 때도 패턴이 있잖아요. 밥을 먼저 뜬다든지 아니면 숟가락을 먼저 놓는다든지, 이게 다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패턴인 거잖아요. 근데 돈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돈을 대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패턴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패턴이라고 부르고, 부자 머니 패턴과 가난뱅이 머니 패턴으로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신의 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시고 자신의 현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부자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이런 챕터가 있는데, 부자는 지나간 나쁜 일은 빨리 잊는다. 부자는 부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 부자는 반드시 플랜 B를 세운다. 부자는 가능성에 집중한다. 부자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한다. 부자는 종잣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저자분께서도 예전에 잘못된 머니 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은 이때까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관리하고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머니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돈에 대한 최초한 강렬한 기억이 아주 중요하대요. 그래서 돈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신 게 아버지일 확률이 많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족의 경제 주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돈을 대한 태도 있잖아요. 그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인간은 관찰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의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서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머니 패턴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울 거 아니에요. 저희 조카들 보면 엄마랑 너무 하는 행동이 닮아가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조카들 보면.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도 돈을 대하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 가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 사례가 나와요. 세미나 참석자들 중에서 이제 머니 패턴을 바꾼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 돈은 지식의 세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잖아요. 돈을 노동의 대가 없이 벌면 나쁜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각자 돈을 좀 걷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특별한 대가 없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줬대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했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어떻게 이 돈을 받냐고. 근데 이분이 노동의 대가 없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돈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빠져나간다. 근데 이분은 그러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편견, 선입견으로 자리 잡았던 머니 패턴을 한번 깨주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 없이 버는 돈은 나쁜 거다. 이런 선입견도 있고, 공돈은 바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선입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자, 부자와 가난뱅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면, 부자는 부구열, 그러니까 부를 학습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하고 상상할 줄 알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기질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거 뒤에 가면 좀 자기계발서랑 좀 비슷해지긴 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 를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느끼는 거지만 사람 대하듯이 대해야 돈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물건도 저희랑 비슷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푸대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끌어당김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 꽃 같은 것도 그 실험 있잖아요. 꽃도 되게 사랑을 담아서 물을 주면 얘가 엄청 네. 엄청 잘 자라는데, 막 욕을 하면 시드는 거 실험 하신 거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런 것처럼 돈도 그렇지 않을까. 결국 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우주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끌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음? 영성? 뭐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다 빠지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런 개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니 패턴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너무 무리한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정민님? 아, 더 심한 부탁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럼 물 한 잔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네, 아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네. 최초의 강렬한 기억을 한번 꺼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정민님은 돈에 대한 첫 기억, 강렬한 기억이 어떠신가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첫 기억?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좀 강렬했던 기억? 저는, 음흠. 글쎄요, 저는 돈은, 네. 사실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돈을 진짜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을 다해 해본 적은 생각보다 없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돈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네. 내가 뭐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었고요. 네. 강렬한 기억이라고 한다면 첫 기억. 에 대한 첫 기억. 네. 없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뭘 사고 싶은 걸 못 샀다든지, 그쵸. 그런 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한번 여기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첫 기억은, 저자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네.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네. 찾고 계신가요? 네. 네. 찾고 있습니다. 저는, 네, 돈에 대한 그런, 아빠에 대한 그런 기억보다는요, 네. 돈이 이제 없어서 좀 속이 상했던 기억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 학교 제가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네. 친구들이랑 막 생일이나 이럴 때 되면은, 음. 이상하게 생일자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저도 뭔가를 사야 되는 거죠. 네. 네, 속이 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막, 더 먹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더 속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제 막 더 좋은 거 못 사주고, 그냥 더 먹어라고도 얘기를 못하고, 더 시켜라 해도 못하는, 네. 그런 속상한 기억이 있고, 뭐, 학교 때는 막, 돈이 없어가지고, 네. 컵라면만 먹고, 어허. 그랬던. 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게 정민님한테 뭔가 끼쳤다. 돈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그런 뭔가를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랬지만 그냥 내가 그냥 어느 정도만 내가 돈이 있으면 되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심정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심경의 변화가? 저는 최근에 네. 제가 엄마랑 마트를 갔는데 네. 엄마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뭐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노트북으로 뭘 하시려고 네. 일하는 데 쓰려고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노트북이 뭐 누구한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네. 100만 원? 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네. 그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선뜻 말을 못하겠는 그런 네 그래서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민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셨다던가 뭐 이랬을 때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민이 아버님은 직장인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부모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좀 원래 사업을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방어 기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자분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날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 때문에 다투셨는데 월급 봉투가 돈이 너무 작다면서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화가 나신 아버지는 월급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살 꼬마였던 그때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구나.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했어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되게 강연 일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정말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CEO와 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기죽기 싫은 마음에 대접할 일이 있으면 엄청 비싼 데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과하게 돈을 쓰신 거죠. 그래서 어느 CEO와 식사를 하던 날이었는데 30만 원짜리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식사비를 지불하려는 그 작가분에게 CEO가 오늘은 제가 내겠다고. 그런데 바꾸셔야 할 게 하나 있다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정보나 도움을 얻더라도 이렇게는 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가장 가능한 적게 쓰는 것. 그것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분은
돈을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벌긴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던 그런 최초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최초의 기억이 뭐냐면요. 제가 한 유치원생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잠시 정식품 아세요? 정식품? 정뿌뿌. 배지흥 아세요? 아, 네. 네, 배지밀. 배지흥. 거기 회사를 잠시 다니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 근데 네. 유치원 때 이제 그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땐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시잖아요. 용돈을. 그러면 그때 모르고 그냥 받잖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어요. 네. 저희한테 엄청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고 받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물어봤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지가 주시거나 세뱃돈을 받아도 절대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받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마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주는 돈들도 고모, 삼촌, 그런 사람이 주는 돈들도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뛰어가서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고모가 돈을 주는데 받아도 되냐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되게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저희 아버지는 돈을 아껴 써라 를 어렸을 때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좀 무서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돈은 좀 안 좋은 거구나,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거고, 지금은 많이 치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물 한 잔 드셨군요, 정민님. 뭐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 기억, 강렬한 기억, 자신의 기억이 어떤 건지를 알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내일 이분 저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저도 요즘 많이 치유를 하고 있는 단계고 돈과 좀 친해지고 있는 단계라서 네, 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 저자분께서는 모두가 부자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좀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하게 쭉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틀린 선택은 없는 거고, 자신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해봐서 쭉쭉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돈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깔끔했나요? 그러면 네네.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네. 길마니님은 네. 어떤 게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네. 그 돈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네.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의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월 1000이 목표입니다. 예전에 막 자기계발서 보면 뭐 꿈은 크게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자기계발서 많이 좋아해서 그런 강의도 들어다니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100억을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100억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갑자기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있는 거죠.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어마어마하게 막 벌어보지 못했는데 너무 크게 목표를 가지면 거부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월 1000을 버는데 우선은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 네, 사람들을 웃음을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웃음이란 게 꼭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피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탁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또 즐겁잖아요. 저, 여러 방면의 즐거움을 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월 1000이 우선은 목표고요. 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만 쫓으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돈만 쫓는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자신은 돈이 너무 필요하고 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단지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돈이 최고다 했는데 그게 남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거. 약간 저는 최근에 돈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저는 돈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또 즐겁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의 또 뭐 가진 탤런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이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 내가 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최초의 강렬한 기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 사투리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